저는 단 하루 일한 직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는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직원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저를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대한민국의 노동법에는 이제 1년 하고 단 하루를 더 일한 사람에게 1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1년 내내 이제 아껴 쓰라고 동시에 발생하는 건데요. 근데 조금 뭐 법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1년 하고 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14개의 연차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본봉과 14개의 연차 수당과 그리고 퇴직금을 다 합치면 그 사람 입장에선 정말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의 경우에 퇴직금 역시 1년 일하면 1년하고 하루 일하면 퇴직금이 250만 원 발생하겠죠. 퇴직금이 250만 원 발생하면 말씀드렸던 본문에 175만 원의 그 연차 수당 14개가 발생합니다. 연차 수당은 일할 계산으로 나눠지고 그것들을 14개 곱하면 17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675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을 욕해선 안 됩니다. 그 직원도 자본주의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고 가장 옳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불합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상호 가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직원과 근로자의 관계도 엄연히 자본시장의 관계입니다. 공급자가 명확히 나뉘는 시장입니다. 공급자가 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면 수요자는 더 큰 돈을 써서라도 공급자의 물건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반대 사례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욕하기보단 상호에게 분명히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직원에게도 이익이 되는 회사가 되어야 하고 회사도 직원을 통해서 충분한 이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회사를 매각했다는 커리어로 컨설팅을 조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컨설팅을 다녔을 때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안 맞는 직원들, 결이 안 맞는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거나 새로 만드는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일을 주로 맡기곤 했습니다. 보통의 직원들은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다들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착각합니다. 같은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게 일하지만 실제로 뭔가 이뤄낸 과업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아주 다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개인의 역량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뭔가 명분과 책임감과 어떤 보상의 차이입니다. 보상에는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당장의 보상, 저는 그걸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기대 소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내 개인의 성장입니다. 내 개인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 스스로의 어떤 성취, 이런 모든 것을 다 위시해서 그것들이 큰 에너지가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회사가 나한테 주는 사회적인 명망과 어떤 이익입니다. 내가 이 회사의 어떤 젊은 나이에 어떤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 라는 프라이드를 줄 수도 있고 나 어떤 삼성이나 네이버나 어떤 카카오에 다녀 라는 어떤 프라이드를 줄 수도 있죠. 회사의 네임밸류를 주거나 아니면 그 미래의 가치를 주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어떤 나의 커리어로 삼을 수 있거나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무기로 삼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고서 그들에게 만족을 실제로 줘야 되고 그 만족을 계속해서 더 갈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 입장에서 더 매몰될 수 있고 더 회사를 위해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컨설팅에 나가면 해당 회사 직원들에게 진정한 사수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업무 시간을 더 줄여주려 하고 더 몰입하게 유도합니다.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버티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명이 바뀌면 조직 문화 전체가 바뀝니다. 이 과정에는 종종 두세 명이 이탈했음에도 KPI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이 성장의 열매를 반드시 조직원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조직원들은 동반 성장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업 초기에 저희 직원이 저한테 680만 원이라는 폭탄을 던져주었을 때 지금 하는 사업의 방향이 명백히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느꼈고 노사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29의 크고 작은 매각을 두어 번 경험해봤고 서른이 되어 디자이너 하이어라는 세 번째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도 경험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